왕들이 보고 계신데 어디 이렇게 술을 먹냐고. 예. 응? 우리 저 선릉 그쪽에 거기 이제 왕릉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네네. 그러는 거 아니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술집이 많으니까 뭐 어쩔 수 네. 없는 또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논현역을 한번 갔었는데 신논현역? 예, 예. 한 얼마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좀 선릉도 놀랐어요. 그다음에 그게 한신포차 거기가 망했더라고요. 예, 그래요? 원래 신논현 한신포차 되게 유명한 데였는데 유명하죠. 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갔었는데 이게 약간 뭔가 좀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네. 무슨 많이 일인가? 한신포차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정프로님.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저 잘 모르는 데입니다. 그냥 포장마차 네. 아닌가요? 뭐 치킨 좀 팔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요, 닭발? 포장마차. 몰라요, 저는. 계란 파나요? 네. 자꾸 그런다고 해서 네. 뭐 아니 그냥 거기가 망했더라고요. 과거의 죄가 사해지는 건 제가 아닙니다. 진 게 없습니다. 네. 제가 네. 자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오신 우리 박진희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맞는 게 하나가 없죠? 저도 한신포차는 안 가봤는데 선릉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가 많잖아요, 룸들이. 근데 좀 많이 문 닫은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아 그래요? 느낌이 좀 그래요. 낮에만 저는 다녀가지고 밤에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좀 약간 까먹었는데. 왜냐면 거기가 좀 상업 중이면 좀 앞에 마당이 좀 깨끗해야 되는데 마당이 좀 깨끗하진 않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 걸로 또 몇몇 시그널들도 읽기도 하시는군요. 그런 술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저와는 완전히 뭐 다른 세상이에요. 잘 모르겠네요. 네. 네네. 그만하세요. 네. 네. 저 팩트만 얘기하니까. 네. 자 오늘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먼저 큰 그림부터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뭐랄까요? 지수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 뭐 이런 느낌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 초반부터 좀 애플 때문에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많이 하락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중간에 다 거의 만회가 된 상태고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정도 좀 약세였는데요. 뭐 나머지들도 약세이긴 했습니다만은 하락폭을 좀 많이 만회하면서 좀 마감이 되었던 모습이었고 전체적으로는 좀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주들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 앨런 장관 와서 좀 LG화학 방문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좀 2차 전지 좀 소재주들도 좀 반등하고 좀 괜찮았는데요. 대체로 오늘 좀 강했던 게 일단 성일 하이텍 공모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공모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리사이클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좀 대체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좀 특이점으로는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었던 이제 의류 업체들, 네, 뭐 영업무역이나 그다음에 한세실업이나 특히 뭐 필라홀딩스 이런 것들이 좀 급등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네. 뭐 환율 효과라든지 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두드러졌던 모습이었고 좀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좀 급등주들이 좀 계속 요새 최근에 좀 면역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는 뭐 박셀바이오 막 상한가 가고 그랬는데 또 그다음에 또 오늘은 뭐더라? ST큐브인가? 예, 그게 좀 어제 상치고 오늘도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ST큐브는 그저께 상치고 어제 좀 빠졌다가 오늘 네. 다시 상 근처까지 갔다가 좀 밀린 것 같고요. 21.39% 올랐네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제약바이오 sek터 내에서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지는 종목이 있었고, 뭐 개별 종목 이슈로는 뭐 제주은행이 오늘 좀 급등한 흐름이 좀 있었어요. 제주은행. 네, 최근에 한 3, 4일 정도 엄청 급등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네, 약간 네. 두나무 인수설 뭐 이런 설들이 조금 나오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나무를 인수한다고요? 두나무 가. 두나무가 제주 네네네. 은행을. 그런 설이 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두나무가 전체적- 현금이 엄청 많죠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면서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또 로봇 관련주가 최근에 한 며칠 동안 좀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전체 시장의 좀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수는 코스피가 4.28포인트 떨어진, 그래서 0.18% 떨어진 2370.97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782.33이었는데 0.72% 올랐고 포인트로는 5.61포인트가 상승한, 그래서 코스닥은 어쨌든 조금 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조금 약보합 정도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은 그 정도 지수로 큰 분위기는 이제 좀 전해 주셨고요. 하나하나 좀 섹터별로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 혹은 뭐 이슈별로도 어떤 뉴스들이 우리 시장에 좀 회자가 많이 됐는지 어디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뭐 오늘 가장 핵심은 애플 이슈라고 신문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바람에 애플이 감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거죠? 최근에 뭐 미국에 있는 그런 뭐 하이테크 업체들 뭐
빅테크 업체들이 거의 다 지금 감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메타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일단 뭐 지금 오늘 얘기 나온 건 뭐 애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까지는 말을 안 했다고는 하는데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일부 부서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시장은 좀 화들짝 좀 놀란 모습이고요. 뭐 신규 투자도 뭐 좀 약간 신중히 할 듯한 뭐 그런 뉘앙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전해지겠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오늘 LG노텍이 급락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애플이 이제 감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의 좀 뭔가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미 좀 이제 아까 몸집을 줄이려는 움직임 아니겠느냐 뭐 이런 걸로 좀 약간 비약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어느 부서를 없앨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자율주행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쪽 부서를 좀 축소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없앤다 뭐 이런 없애는 건 아니죠. 좀 축소하고 전체 인원 중에서 한 1% 정도? 1% 정도 좀 줄이는 거라고 그래요. 네, 근데 뭐 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뭐 애플이 제품을 안 만든다거나 뭐 안 판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아닌데 시장이 좀 그런 부분에 조금 과민하게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오늘 뭐 하이닉스 청주 공장 증설하는 거 조금 다시 생각해 본다. 미뤄진다? 네, 네. 뭐 요런 뉘앙스. 거기다 또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이미지 센스 쪽 이쪽을 갖다가 약간 좀 재고 이렇게 조절하려고 네, 네, 네. 하는 부분들 이런 얘기까지 좀 겹쳐지면서 초반에 좀 반도체 섹터들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특히 그래서 뭐 LG노텍이랑 BH 같은 경우가 좀 장중에 많이 빠졌고 BH는 나중에 조금 회복을 살짝 하긴 했습니다만은 하락이 있는 상태로 좀 마감이 됐고 BH는 주로 이제 뭘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PCB, FPCB. 기판. 네, 그 FPCB 쪽인데 그게 이제 애플향인 모양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예전에 이제 삼성전기도 FPCB 하다 이제 접고 이제 삼성전기는 안 하고 또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다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노출이 되면서 근데 뭐 사실 애플이 감원한다고 휴대폰을 안 만드는 건 아닐 건데 뭐 당연히 시장인데 그렇겠죠. 그래서 네.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봉쇄 때문에 좀 안 좋았던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좀 미루어서 좀 시장에서 좀 너무 침소봉대한 느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이닉스도 근데 나중에 좀 하이닉스도 납법을 좀 많이 줄였고 삼성전자도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는 조금 어제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네. 모습.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쪽 IT 섹터 쪽에 나타났습니다만은 후반 들어서는 그래도 좀 기판 속들 있잖아요. 뭐 심텍이나 뭐 대덕전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만회하는 네. 모습들도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애플이라는 게 아무래도 상징하는 바가 좀 크고 세계 뭐 시총 1위 기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애플이라는 데가 그동안 쭉 성장을 해왔는데 감원 얘기가 처음 나오면서 이걸 이제 경기 침체 어떤 시그널 좀 구체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인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악화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혹시 보십니까? 애플의 감원.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애플과 관련해서 이건 사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만약에 이해한다면 전체적인 시장이 좀 뭐 안 좋아지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특히 이제 애플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G 이노텍이라든지 BH가 네. 이렇게 급락을 했던 모습을 보는 거는 조금 시그널보단 좀 더 과하게 이걸 해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충분히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저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좀 과한 움직임인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바스켓으로 다 판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노텍, 뭐 BH부터 해가지고 일부 이제 뭐 자화전자 같은 거는 너무 작으니까 이제 최근에 매물이 외국인 뭐 매매 자체가 별로 없는 종목이다 네, 하다 네, 네. 보니까 그냥 일단 뭐 미국 시장에 연동돼서 판 기계적인 매물인 것 같고요. 네네. 뭐 애플이 실제로 뭐 감원 폭도 모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애플이 뭐 로우엔드 쪽 미니 같은 거는 좀 덜 팔렸지만 SE는 덜 팔렸지만 아직 하이엔드는 수요가 좀 탄탄하거든요. 2분기 이제 숫자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13% 맥스 뭐 이런 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뭐 이제 하반기에 14도 나올 텐데 아직 그 수요가 지금 꺾였다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가장 상징적인 회사잖아요. 우리 글로벌리 보면 가장 시총도 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외국인들이 일부 매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기관들은 네, 네. 뭐 그렇게 뭐 크게 동요는 안 했는데 워낙 또 외국인들이 약간 이런 어떤 흐름에는 또 결정권을 많이 가격 결정권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물량도 크고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LG노텍, BH 등이 좀 더 급락을 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다음에 또 어떤 섹터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좀 성일 하이텍 아, 성일 하이텍. 네. 예. 이번에는 공모 안 하셨어요? 저는 공모 잘 안 합니다. 아. 예. 왜냐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그분들 사실 공모하셔서
얼마로 좀 성과를 내시는 게 중요하지. 저 하나 거기다 더 붙어서 그 경쟁률 플러스 얼마를 더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원치 않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아주 네. 넓은 마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많이 가지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많은 걸 가지셔가지고.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위해서 그런다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이게 네. 번거로운 점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고 네. 팔고 막 이게 좀 그렇죠. 예, 그리고 막 엄청 또 대출 땡겨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봐야 뭐 몇 주 받지도 못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뭐. 네. 여튼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런 거 아닌 그냥 별로 경쟁률 낮은 거 가면 또 이거 시작가부터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공모는 아직까지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아무튼 수요 예측할 때부터 사상 최고로 경쟁률이 높았었거든요. 이번이 네네 수요 예측할 때 기관 수요 예측할 때 2,269대 1 정도. 그래서 공모가 상단이 한 47,500원이 최대 맥스였었는데 뚫어가지고 5만 원에 가격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5만 원에 공모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개인들 1,200대 1 정도로 마감이 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조가 몰렸다고 그래요. 20조. 네. 네, 야, 20조가 예탁금이 우리가 50조쯤 될 텐데 20조가 몰렸다고요? 네네네. 이거 시총이 얼마인지 이제 대충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공모한 전체적인 시총은 한 5,300억 정도? 와, 네. 20조. 전체 기업 가치. 그래서 뭐 다들 따블 하면 한 1조 네. 이상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유통 주식 수는 또 많지가 않아요. 훨씬 더 적을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유통 주식 수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다들 조금 상장하면 일단 좀 세게 간다 뭐 이런 뉘앙스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물산도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이제 폐배터리 이제 리사이클링 쪽에 좀 강자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이랑 다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회사는 이제 뭐 생산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하면서 모든 그 라인을 그대로 다 이 회사가 다 통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에코프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화학 요런 쪽 약간 리사이클링 쪽 하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쪽들도 다 같이 급등을 하면서 좀 분위기를 같이 좀 많이 탔고요. 전체적으로 좀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오늘은 조금 네.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 앨런 장관보다는 오히려 오늘 성일 하이텍 공모랑 좀 연관해서 오히려 좀 네. 리사이클링 쪽들이 좀 많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몇몇 분들이 정프로 푼돈일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한 번도 안 해봐갖고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 공모 떴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제가? 그 공모를 받을 회사의 계좌를 있어야죠. 그 전에 미리 터놔야죠. 계좌 그러니까 그 해당 저 증권사에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쳤다 뭐 치고, KB 대신 뭐 이런 네. 쪽들이었으니까 이따 치면 치면 이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땡기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많이 해봤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균등 배분이 있잖아요. 그 균등 배분 받을 수 있는 수량만큼만 넣는 게 가장 좀 낫죠. 그러니까 확실하고. 어떻게 넣는 거예요 그거를? 왜 다들 이렇게 조용해요? 공모가 해가지고서 이제 그쪽 거래하는 쪽에서 이제 뭐랄까 보통은 한 2배 정도 살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지금 주요 매수매도밖에 고객들. 안 해봤잖아요. 공모는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못 하시고. 네. 공모 탭이 있어요. 공모하는 게 있어요. 아, 거기 메뉴에? 가서, 네네 공모하는 게 이제 있으니까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공모 청약 탭이 있어요. 청약하는 거. 유상증자 청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청약 있잖아요. 탭 누르면 이제 그 청약 탭에 가면 이제 공모도 있죠. 이제 공모할 수 있는 게 이제 종목명이 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그걸 이제 누르고 하고 이제 몇주 금액 신청할 증거금 거냐, 넣고 이제 증거금 넣고. 몇 주 신청할지 신청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하면은 나중에 이제 배정을 받게 되죠. 아. 그래서 증권사별로 경쟁률이 다 달라요. 일단 제가 못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면 저는 저의 금융자산 거의 98%는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주식에. 저는 이걸 하려면 대출을 땡겨야 돼요. 하지 마세요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네, 못하는 네, 거예요. 예. 큰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뭐 네, 요번 최근에 큰 거 없었었는데 네. 좀 오늘 좀 네. 활기를 띠면서 시장의 관련 섹터주들한테 조금 바람을 좀 불어 넣어줬던 것 여튼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군요. 간단하죠. 예. 그 주식 매수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출 신청을 한번 해봐요. 대출도 사실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예. 와 그러시구나. 그런 거 흐름이 있잖아요. 엄청 주식 담보 대출.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지 주식 담보로 대출을 이렇게 땡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딱 3일만 쓰면 되니까 대출을. 그래요. 그러면 이제 환불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상환시키면 되니까. 음. 이제 잘하면은
그 3일 동안의 이자치보다는 벌 그거보다는 거잖아요. 더 세게 나오니까. 네, 그런 알겠습니다.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성일하이텍 공모 열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좀 갔군요. 어떤 회사들이 갔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모 화학하고 이제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이 좀 제 눈에는 좀 띄었던 것 같아요. 코스모화학, 에코프로는 그냥 2차 전지주 아니에요? 소재주? 근데 이쪽에 보면 네. 이제 코스모 화학이 그런 폐배터리 쪽 하겠다고 해서 그래요? 하는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이제 자회사에서 그런 쪽들 좀 리사이클링하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오늘.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쟁사가 이제 센 게 하나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일단 기존에 하던 회사들은 오히려 경쟁에서 밀리게 되거나 네. 내가 예를 들어 폐배터리 하고 싶은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면 그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에코프로 했다가 네. 성일하이텍이 들어오면 성일하이텍을 사야 되는 거니까 에코프로를 뺄 가능성이 높은 건데 왜 코스모화학 에코프로가 네, 왜 네, 더 오르는 겁니까? 아니 여기- 뭐 성일 하이텍도 저 정도 가치를 받는데 우리도 이 정도 가치는 받아야 되잖아? 이런 느낌? 그래서 저 정도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좀 받아보자. 이런 심리가 좀 그 작용하는 정도 거군요. 우리가 뭐 꿀릴 게 보이냐 뭐 이런 느낌이겠죠.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저 회사가 이 정도로 평가를 받으면 우리도 그 정도는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더 네, 올라가야 네. 된다. 뭐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정확한 말씀이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어가 생긴다는 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회사가 이제 우리가 에코티 마켓에 있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경쟁자가 뛰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상장을 한다는 거는 없던 회사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던 회사고 그렇죠. 단순히 이제 피어 그룹이 생긴 거죠. 가격 네, 비교를 할 수 네, 있는 네, 거고 네. 이제 순환 참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음. 오늘 보니까 이제 성일하이텍이 매출이 한 2천억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년을 보면. 근데 이제 올해부터 벌써 200억을 벌고 있고 양극재 회사 밸류 땡기면 뭐 올해 한 500억 벌 것 같은데 5천억이 너무 싸다. 이 논리로 이제 1조 간다는 논리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코스모 화학이 아직은 매출이 전혀 없지만 그 코스모 화학의 이제 뭐 매출의 계획을 보니까 한 3천억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뭐 회사의 계획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 코스모 화학 시총이 지금 6천억대 오늘 올라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오늘 주가 주식이 좀 주가 반등을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실제로 진짜 매출이 나온지는 봐야겠죠. 그쪽 관련해가지고. 맞습니다. 실제 이제 성일 하이텍은 아직 상장하지 않은 회사지만 제가 잘 솔직히 뭐 구체적으로 뎁스하게 내용을 모르지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래서 좀 더 성일 하이텍에 좀 밸류를 좀 더 주지 않을까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피어 그룹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비교 대상이 있어야 내가 더 싼지 더 비싼지를 알잖아요. 저도 저 거래하는 법인이 있는데 바이오 회사인데 지금 계속 임상 연구만 해요. 자궁 경부 전압 뭐 그거 이제 연구하는 회사고 지금 이상 하고 있는데 네네. 주가가 너무 안 올라요. 다른 회사들은 많이 오르는데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오르냐 물어봤더니 자궁 경부 전압이 전 세계에서 자기네가 최초기 때문에 뭐랄까 경쟁 그룹이 없어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어느 정도 가격을 받아야 될지 시장에서 예측을 안 해줘서 자기네들이 저평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만큼 경쟁자들이 더 있다라는 게 뭐 가치를 좀 측정할 때 있어서 좀 더 오히려 괜찮을 수도 네, 있겠군요. 그러니까 잣대가 생기는 거니까. 그치, 완전 새로운 사업에 새로 한 명만 한 기업만 있으면 도대체 이 기업을 얼마에 평가해야 되는지 도저히 뭐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한 개만 상장되는 회사 그런 것 같아요. 뭐 삼성카드도 그런 것 같아요. 딸랑 하나만 있으니까 다른 카드 업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코스모화학과 에코프로가 조금 더 주가 탄력을 받은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시는 거고요. 네. 자, 하여튼 성일하이텍 여기는 지금 폐배터리를 예를 들면 가져가서 그걸 이제 잘 분해해 갖고 뭐 가루별로 이렇게 나눠서 다시 이제 새로운 소재에 납품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회사인 거죠? 저 뭐 성일하이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폐배터리에 관련해가지고. 힘 좀 내세요 우리 탁. 왜 이렇게 오늘 저 힘이 없습니까? 아니 언제까지 성일 하이텍 얘기하시나요? 전 관심이 없어가지고. 관심이 없어서. 다른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뭐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이 얘기를 좀 이거는 합니까? 아까 그거는 하셨고. 비슷하게 했으니까 네. 자동차 얘기할까요 그러면? 자동차. 네, 자동차는 네. 오늘 괜찮았죠? 근데 오늘 뭐 모토쇼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또 아시다시피 좀 반도체가 가전이랑 모바일 쪽에서 좀 남아 돌다 보니까 자동차 쪽으로 좀 와서 이제 자동차들 매출 막혔던 거 확 터진다 뭐 네. 이래가면서 좀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이고요. 또 특히 현대차가 21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소문이 좀 상당히 세게 돌더라고요. 보니까 현대차? 실적이 좀 세게 돌다 보니까 현대차, 뭐 기아 많이 좀 올라오고요. 특히 아까 뭐 폐배터리 얘기했지만 뭐 모비스도 폐배터리
이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글로비스가 이송하고 모비스가 이제 분해해서 다시 하고 뭐 이런 산업들 그래서 그런 쪽들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좀 같이 올라오고 뭐 만도도 같이 올라오고 뭐 특히 현대차 움직이면 화신하고 뭐 SL 이쪽 북미향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 최근에 좀 자동차들이 확실히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오늘은 좀 도심항공 그 UAM 그거 관련해서도 좀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뭐 롤스로이스랑 뭐 이렇게 해서 현대차가 뭐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UAM을 네네 그런 얘기 있었고 특히 또 오늘 또 유럽 쪽에서는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안전장치 있잖아요. 네. 뭐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그 외에 뭐 카메라 관련 막 여러 가지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네. 좀 의무화된다, 장착이 의무화된다 아. 예,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관련 부품주들도 조금 오르고 그러면서 최근에 좀 자동차가 좀 확실히 다른 IT 가전 이런 쪽들이 안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들이 확실히 좀 힘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요새 네. 좀 흐름도 계속 이쪽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 안전장치 의무화, 그 차선 뭐 이탈 방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도 의무화가 된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뭐 예, 관련되어 있는 안전화되어 있는 네, 그런 보조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아, 유럽에서. 네네. 이런 건 뭐 우리 현대차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만드는 건지 아니면 뭐 그 부품사가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같이 뭐 협업해서. 네, 이탈 방지 뭐 이런. 요새는 자동차 기능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네네. 이제 현대차를 운전하는데 잠깐 딴짓하다가 이렇게 차선 쪽으로 가면은 핸들을 갑자기 확 꺾어버려요. 딴짓하지 마세요. 그래서 확 꺾고 막 이렇게 돼서 절대로 뭐 그렇더라고 또 차선 바꾸면 안 되면 갑자기 핸들 막 부들부들 떨리고.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 터널 근처에 가면 자동차 창문 유리창 자동으로 닫히고. 맞습니다. 네, 다 네. 내비게이션 인식돼가지고 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좀 약간 좁은데 그 네. 지하 주차장 뺑뺑이 잘 못 내려가는데 음. 그거 이제 딱 이렇게 뷰 딱 누르면 어라운드 뷰 누르면 이렇게 다 위에서 보면서 오락하듯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가지고 네네네. 사고 방지에는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 차량이 뭐였죠? G G.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만듭니다. 네, 잘 만들어요. 주차할 때도 굉장히 편해졌고. 네, 근데 좀 안 좋은 건 있어요. 너무 안전장치가 많다 보니까 후진할 때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놓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만 다가가면 서요. 충돌 방지를 위해서. 네, 그래서 계속 엑셀을 밟아줘야 되니까 그게 좀 짜증나요. 그게 좀 불편하시죠. 네. 하지만 대체로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꽤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들이 네. 많이 요새는 장착이 그런 되어 것 있다. 같아요. 그래서 좀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니까 한동안 좀 카메라 업체들이 많이 갔었죠 그때는. 네네네. 요즘 카메라가 진짜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신차 기준으로 한 6개 정도는 기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뒤, 옆 사이드에 뭐 이렇게 좀 위에 뭐 요즘 이제 차량에서 또 그 블랙박스 일체형으로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네네네. 예. 저도 이제 블랙박스 같이 들어 있는 건데 네네네. 네, 카메라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요. 한 대여섯 개는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차량 얘기는 뭐 따로 하실 거 없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까? 네. 예전에 이제 막 우리가 이제 2010년 초반에 음. 그때 이제 자동차 좋을 때 테크란 자동차가 수남에 탈 때 이제 전차 부대라 그래가지고 두 그쵸. 개가 약간 이제 네. 하루는 테크가 오르고 하루는 오토가 오르고 막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오토가 좀 셨잖아요. 작년에 맞습니다. 좀 네. 어제 좀 급등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이제 어제 테크 살 사람 많이 산 것 같고 오늘은 약간 좀 자동차 2분기 어닝도 좋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리세션 소비 둔화가 아니라고 하면 네. 이 정도 숫자에 이 정도 밸류다고 해서 오늘 좀 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품주들이 사실은 가장 안 좋았거든요. 상반기에 이제 생산을 많이 그렇죠.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완성차는 실적이 되게 좋고 부품은 2분기에 숫자는 다 좋지 않습니다. 모비스든 만도든. 맞아.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더 좋은 이유는 이제 안 좋은 게 많이 반영됐고 하반기는 또 좋아질 거고 재고는 소진될 거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다시 완성차 생산은 좀 재개된다 네. 컨셉으로 지금 그렇게 좀 움직인 것 같아요. 요새 시장 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분기 실적은 별로 크게 좋으면 더 좋게 보지만 안 좋아도 나쁘게 보지 않는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지금 만도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안 좋은데 내년 엄청 좋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계속 막 리포트를 나와서 올리고 있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요새 보면은 시장이 약간 좀 하방 쪽으로는 경직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현대위아가 좀 실적 안 좋다고 목표 주가 좀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잠깐 빠졌었는데 오늘은 뭐 그 이상으로 더 올랐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실적 안 좋아서
뭐 목표 한 11% 정도 하향시킨다 그런데도 오히려 어제 더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목표 주가를 내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시장이 오히려 더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특히 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한투에서 실적 전망치 되게 안 좋게 나왔었는데 네. 그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너네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반해서 원래 지금 실적 나올 시간이 아닌데 어저께 한미약품 바로 실적 공시해버렸거든요. 아. 네, 그래서 실적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기업들도 좀 강하게 좀 대응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레포트들이 그렇게 나와도 주가 자체도 더 이상 하향으로 강하게 네. 가지 않는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과 다른 섹터주들도 그런 흐름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종목들도 좀 이제 지나간 과거로 좀 생각해보는 그런 느낌? 대신에 이제 그 뒤쪽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좀 한정이 돼야 네네네. 되겠죠. 뭐 이번이 안 좋은데 다음엔 더 안 좋아 이런 거보다는 네. 이번 안 좋았지만 다음에 좀 개연성이 있다, 좋아질 개연성이 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들이 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자동차는 오늘 조금 강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좀 보여줬고요. 다음 섹터는 어디 좀 볼까요? 오늘 뭘 볼까요? 의류 좀 볼까요? 의류. 네. 네. 사실 의류주들도 워낙 소비주들도 보니까 안 좋았었거든요.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 미국이 최근에 이제 소비 지표 나온 거 보면은 견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ODM 업체들, 이제 미국향이 강했던 업체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세실업이라든지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오늘 좀 필라홀딩스가 상당히 좀 강했어요. 네. 그래서 저 아는 분도 오늘만 오르고 또 내일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공포감 있잖아요. 요새는 하루 잘 오르면 그 다음날 빠질까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의류 업체들이 실적이 2분기에 그닥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특히 좀 미국향들은 환율 효과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삼성이나 현대차도 다 환율 효과로 좀 실적이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의류 업체들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휠라홀딩스 너무 올라가지고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뭐 테리니 효과래요. 테리니. 그래서 내가 연예인인가 테리니가 테리니가 뭐예요? 봤더니 골리니 말고 테니스 치는 테리니라고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라가지고 저 네네. 연예인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요새 좀 테니스 쪽으로 넘어갔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 효과 때문에 뭐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일단 뭐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들도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좀 좋아서 실적 이슈 기대감 최근에 좀 약간 쇼커버성 매수세가 외국인들 기준으로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세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요새는 저가에서 좀 빠졌다 싶으면 계속 쇼커버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종목들도. 네. 그래서 일단 의류 쪽들도 쇼커버가 좀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까 좀 탁프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 정도 수준에서 뭐 잘 멈출 수만 있다면 소비도 또 미국이 계속 이렇게 견조함을 이어갈 수만 있다라면은 뭐 상당히 좀 안 좋게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빠졌던 그런 소비 관련 섹터주들도 조금씩 지금은 뭐 워낙 낙폭 과대하니까 네. 계속적인 수남매 이런 흐름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이 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냐면 이렇게 저도 보면 탑다운과 소위 말하는 그 바텀업이 가장 맞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오래 할수록 지금은 바텀업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 주식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종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근데 또 탑다운 소위 말하는 헤드라인들을 보면요. 맞아요. 의류 재고가 사상 최고다. 지금 미국의 전방의 어떤 유통 회사들이 너무 많은 의류 재고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의류 회사들한테 압박을 엄청 하고 있는 거죠. 판가 인하를. 그러다 보면 또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또 의류 회사들 하나하나 보면 또 영원한세가 PER이 너무 낮은 겁니다. 6배, 7배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당분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쳤다가 또 이런 어떤 헤드라인이 또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좀 조정받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저점을 좀 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참 웃긴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류업체들이 미국의 의류업체들이 재고를 엄청나게 쌓는다고 그랬거든요. 일부러 네, 네.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많이 만들어놔야지 재고를 많이 갖춰놔야지만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재고를 많이 쌓아놨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또 재고가 많으니 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좀 이게 좀 시각적으로 시시때때로 그러니까 네. 그걸 보는 사람들의 그 눈이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현상은 동일한데도 그 현상을 해석하는 맞습니다. 예. 시각이 너무나 지금 달라졌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화되면 의류는 대체로 좀 어려운 섹터인 거죠. 그럴 수 있죠. 뭐 물론 뭐 벗고 다닐 수는 없지만 있는 옷을 다시 또 입을 수 있으니까. 네, 네. 또 최근에 보면 저희 음식료 같은 경우가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막 이래가지고서
최고다, 경기 침체도 좋다 이랬었는데 최근에 또 환율이 갑자기 막 튀니까 네. 아 이거 또 원자재 수입하는데 원가 부담이 생기네 이런 쪽으로 또 뉘앙스가 변한단 말이에요. 네. 그 대신에 또 다시 생각해서 우리 그때 얘기했을 때는 곡물가는 빠졌는데 제품 가격은 올렸어 뭐 이래가지고 괜찮아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한동안 그렇게 해석하더니만 이제는 환율 많이 급등했는데 원자재 가격 수입하니까 그렇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내수주가 불리하네 또 이랬었는데 또 오늘은 또 환율이 엄청 급락했잖아요. 어제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음식료주들이 다시 또 튀어 오르더라고요. 네, 네, 이게 네. 상당히 좀 시각을 고정시켜서 종목을 보기가 상당히 힘든 구간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필수 소비재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음식료도 있고 의류도 있고 의식주라고 하는데 이제 의류가 좀 음식료와 가장 큰 차이는 의류는 재고라는 게 굉장히 인벤토리가 매우 중요하게 워킹합니다. 인더스트리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료는 재고라는 게 없어요. 재고 사이클이 없고 물론 중요한 건 이제 곡물과 같은 원재료에 대한 어떤 그런 사이클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제 의류가 왜 지금 그렇게 자꾸 이슈가 되냐면 이제 작년을 보면 작년 팬데믹 이후에요. 의류 판매가 2019년 팬데믹 전에 비하면 최소 20에서 25%가 늘었어요. 이미 판매가. 그럼 그 많은 옷들을 갑자기 사람들이 20-30% 옷을 더 산 겁니다. 네. 평년 대비.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경기가 안 좋은데 과연 이 그로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그로스를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생산회사들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의 과잉 생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재고가 늘 수밖에 없고 이 재고가 소진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 비근한 예로 몇 년 됐어요. 옷을 막 불태웠습니다. 몇 년 전에. 정말 누가요? 그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상장회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재고가 많이 쌓여가지고 옷을 진짜 불태울 정도로 왜냐하면 그거를 내다 팔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재고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그걸 내다 팔면 전체적으로 AS가 빠질 거 아닙니까? 브랜드 밸류가 훼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고 얘기가 나오니까 선뜻 손이 안 나갑니다. 지금 PER이 뭐 5배, 6배 모르겠다. 진짜 뭐 이 재고 어떻게 소진할지 이거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헤드라인에서 이런 침체라는 게 좀 과장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밸류에이션을 많이 보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 네, 또 네. 의류 섹터들이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구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되게 이제 의류가 관심받고 조금 더 퍼포먼스 좋을 때쯤 되면 PER 기준은 어느 정도 가면 이 친구들은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한 10배쯤 되면 내수는 보통 10배가 실링이고요. 이제 네. 내수가 10배가 넘기는 쉽지 않다는 네, 네. 게 물론 옛날에 한섬이 내수였지만 15배에서 20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섬이 갖고 있는 이 브랜드 마인, 타임 이런 맞아. 소위 말하는 중까지만 약간 하이엔드 쪽에 가깝고 굉장히 락인된 소비자들이 많고 맞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도 불황을 안 타고 동시에 이제 한섬이 온라인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어떤 그런 트렌드가 있었을 때는 네. 한섬이 제 기억에는 한 20배 근처까지 갔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해외가 없는 내수 회사들이 한섬이 성장률이 안 나오는 구간부터는 10배가 천장 실링이고요. 해외가 좀 나오는 데들은 F&F가 이제 작년까지는 PR 뭐 25배 근처까지 갔었죠. 네. 중국에 굉장히 확장성이 있을 때는. 네, 지금 근데 푸푸도 지금 15배 내외. FNF를 푸프라고 하시는군요. 예, 푸푸라고 합니다. 보통. 네, 시장에서. 푸프. 네, 네. 네 글자가 힘들잖아요. 많이 줄여서 많이 합니다. FNF니까 5글자네, 그죠? 네, FNF. 5글자구나. 네. 푸푸. 푸프. 네. 혹시 뭐 스스 뭐 이런 회사는 없습니까? 네, 그런 건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나 제약 이쪽은 오늘 혹시 어땠습니까? 개인분들이 또 많이 사고 계실 텐데. 오늘 사실 코로나가 거의 한 7만 명 아, 그랬죠. 있잖아요. 7만 네, 상당히 많이 3천? 늘었는데도 네, 네. 불구하고 아침에 잠깐 진단키트 오르다가 다시 다운, 백신도 다운, 그다음 뭐 치료제도 다운. 반대로 이제 알코올 업체들이 조금 오늘은 또 상대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뭐 이쪽도 이제 순환매예요. 사실 예전처럼 약이 없고 치료제가 없고 백신이 없어서 팬데믹으로 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시장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관련 업체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는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지금 뭐 실적 계속 발표되고 있어서 실적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진단키트 그다음에 뭐 치료제, 백신 이런 쪽들을 살짝 쉬어가는 모습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섹터 안에서 다른 순환매 이제 알코올 쪽이 좀 올랐고 실질적으로 흐름은 최근에 계속 이제 임상적으로 좀 시장에서 좀 기대치가 있는 기업들 이쪽들이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 업체들이 좀 변동성이 좀 있는 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뭐였죠? 종목이?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 바이오요? 네, 제가 아까 엄청나게 올랐다고 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엄청나게 무슨 오른 큐브? ST 큐브? ST 큐브 맞습니다. 맞나? 네, 그거 맞나요? 21.39% 네, 올랐습니다. 그거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더블. 아, 여기 더블 바이오예요? 넘게.
네네네. 이쪽도 면역 관문 뭐 그런 쪽이라고 그러고요. ST큐브는 ST팜이랑 같은 계열사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이 회사도 바닥에서 그렇게 해서 많이 올랐고 박셀바이오도 그런 면역 관련해서 최근에 급등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만히 있던 뭐 또 회사 이렇게 저 생각이 안 나죠. 큰일 났다. 적어 오세요. 자꾸 본인 머리만 믿지 원래 마시고. 머릿속에 다 넣고 오는데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나? 네. 아무튼 그 회사도 오늘 좀 올랐는데 자, 여러분, 기관이 최근에 많이 살았던 그 회사 종목이어서 빨리 그런데. 맞추십시오, 여러분. 네, 여러분께 아무튼 숙제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도 오늘 어제 좀 많이 오르고 그 회사 오늘도- 힌트 좀 주시겠습니까? 뭐더라? 동그라미를 시작하는 건데. 동그라미로 이름이? 동그라미로 시작합니다. ABL 바이오 그건 요새 꾸준히 올랐어요. 아니고 이중항체 쪽이고. 유유제약 아니에요. 이것도 면역 어쩌고 저쩌고인데. 면역 어쩌고입니다. 면역 어쩌고 이응으로 시작하는 바이오. 여러분 빨리 맞추십시오. 아무튼 그것도 알테오젠 아니. 아니고 네.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정말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있잖아요. 있죠. 맨날 보는 종목인데 아무튼 네. 기관이 좀 많이 살았었어요. 최근 연기금이. 이응 바이오, 알테오젠, 휴먼 아니고 네. 이지 바이오 그런 거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엔지캠 생명과학 아니.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 거 자꾸 쓰지 마시고 일동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애자로 시작하는 거 같은데. 애자로 시작할지도 모르겠어요. 애긴가? 너무 생각 안 난다. 네. 아무튼 엑세스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네. 아. 에이비온 아니고요. 뭐지? 이지바이오 아니고요. 끝나기 전에 생각나는 거 말씀드릴게요. 오스코텍. 예. 아니에요. 면역과 관련. 면역 관련 네. 우영우바이오 아니고요. 이수앱지스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그걸 치면 이렇게 앞타, 관련주로 앞타. 나오던데 아니에요. 그런 앞타 거 아니에요. 그런 쪽들은 다 이중항체 쪽들 막 이런 쪽들이고 지금 최근에 오른 거는 면역 관련. 엄청 올랐어요. 하여튼 간에 NK? 그런 식으로. NK맥스. NK맥스. 정보 딩동댕. 축하드립니다. 네. NK맥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바이오도 약간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워낙 그 금리 인상 시기에 약하잖아요. 성장주로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제 뭐 금리 인상 이번에 다음 주죠. 이제 0.75 얘기 나오니까 네. 좀 더 그런 것도 있고 빠질 데가 없을 정도로 빠지기도 했고 바이오 주식들이. 네네. 그런데다가 또 지금 일단 뭐 성장성은 그렇다 치고 많이 빠졌는데 뭐 실적 이슈에 있어서 좀 자유롭잖아요. 실적을 보는 바이오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이슈에 따라서 약간 테마성으로 조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조심도 하셔야 돼요. 또 어떤 거는 갑자기 막 급락하는 것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바이오는 그 기업을 속속들이 알기 전에는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 막 이렇게 급등하는 거 따라가는 거 이런 건 좀 지양하시고 오히려 본인이 좀 정말로 연구를 해서 이 회사는 정말 연구하는 분야가 된다. 이렇게 하면 정말 10년 대계로 투자하기 전에는 정말 네. 바이오는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 좀 그런 쪽으로의 좀 시가총액 큰 종목들하고 뭐 좀 약간 중소형주 단에서는 약간 이슈가 있었던 그런 것들이 조금 올랐던 것 같아요. 끝으로 네. 네, 듣고 있었습니다. 네네. 끝으로 저 로봇주 한번 좀 볼까요? 네, 저는 이거 로봇주 괜찮은 것 같아요. 로봇주 네. 왜요? 왜냐하면 애플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감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감원을 뭐 어느 분야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로봇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기 침체 유시라든지 기업들의 CEO들이 뭔가 고정비 지출을 줄여야 되는 이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 중에 하나가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용 로봇하고 뭐 서비스용 로봇 이런 쪽 분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그런 쪽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무인 되게 많고 그때도 맞아요. 말씀드렸지만 뭐 키오스크도 많고 저는 요새 식당 가서 한 번도 제가 누구한테 뭐 주세요 이렇게 주문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찍어가지고 다 했지. 네. 그런 것 키오스크 같은 거 하고. 네, 다 그런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닭 튀기는 로봇이라든지 뭐 바리스타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서울대에 있고 뭐 신림동 쪽에서는 이렇게 순찰 도는 로봇도 있다 그래요. 순찰 그래요? 로봇, 네. 그래서 순찰 로봇도 있고 뭐 서빙 로봇도 있고, 캐디 로봇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원에서도 뭐 다 안내 로봇, 공항에도 안내 로봇 다 있듯이 이렇게 좀 로봇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산업들이 되게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구조 조정이 계속 일어나니까 기업들은 계속 비용 줄이기 하기 위해서 그렇고 산업 현장에 있어서도 되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라인에서 뭐 어디 요새 며칠 전에 뉴스 나왔는데 어디 공장 갔더니 라인에서 작업자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더라.
다 로봇이 이렇게 해주고 해서 그렇다더라. 네. 뭐 물류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물류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율주행차도 로봇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네네네. 항공도 마찬가지가 되고 드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이런 다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로봇 관련주들 흐름을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서빙 로봇 시장도 이제 점점 많이 커져가는 것 같고 또 산업용 로봇은 뭐 기존에도 워낙 이제 컸던 맞습니다. 산업이기도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확실히 공장도 뭐 기가팩토리라든지 테슬라 이런 네. 데도 보면 거의 사람이 이제 필요치 않은 다 로봇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로봇 관련주들이 흐름이 뭐 유일 로보틱스도 흐름이 좀 괜찮고 네. 어제 뭐 로보티즈도 급등했었고 네. 오늘도 흐름 괜찮고 네. 그 외에 뭐 다른 거 로봇 뭐 레인보우 로봇 뭐 로봇스타 다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테마성으로 계속 좀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주 좀 보시는 분들은 뭐 주가 자체를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이 산업 전반적으로는 로봇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도 연구가 많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뭐 식당 갔다가 그러니까 물론 거기 이제 서빙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로봇도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이제 그 테이블 앞까지 움직이면 이제 서빙하시는 분이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테이블에 이제 놔주시는 정도로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2인 1조로 할 걸 이제 한 분의 일손이 이제 줄어든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역할은 분명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좀 더 진행되면 이제 그 로봇이 이제 거기다 갖다 주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갖다 먹는다든지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무인으로 갈 것 같다. 확실히 이제 일자리 줄어드는 거는 이거 어떻게 될지는 이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경기 침체 전반적인 신호 느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기업들이 인원을 감축하는 게 지금 안 좋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대비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또 로봇을 계속 하는 것도 당연히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영향을 많이 주면 사실 임금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쓸 여력이 줄어들면 네, 거꾸로 네, 네. 경기 침체가 계속 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 좋게 앞으로의 미래 뭐 그런 경기를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네. 지금 상당히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시그널들을 네, 네, 네. 보면서 그렇게 좀 판단하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서빙 로봇이 보니까 뭐 가격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디에서는 뭐 한 39만 원 한 달에 그렇게 이제 구독형이 있더라고요. 구독형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무슨 저 코웨이 정수기처럼 월 얼마씩 이제 아마 렌트비를 네. 내는 것처럼 네,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로봇 관리해주면서 한 달에 39만 원 이러니까 한 명목만 어느 정도 좀 해준다고 혹은 뭐 네. 반명목만 해준다고 쳐도 이제 업장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이 좀 있는 그런 것 거니까. 같아요. 저도 그때 TV 봤더니 그 네. 닭 튀기는 로봇이 엄청 잘 튀긴대요. 닭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뜨거운 데서 일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로봇은 닭을 튀기고 유증기 먹어야 네, 되는데 네, 그런 거 맞아요. 없이. 그래서 로봇이 계속 닭을 튀기고 주인은 포장만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인건비에 있어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사람한테는 좀 안 좋긴 한데 하긴 닭 그렇게. 튀긴다는 게 그게 한 10분 가까이를 계속 이제 그 네. 끓는 기름 앞에 서 있어야 되는 네. 거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보니까 로봇가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 예. 그런 부분들 보니까 또 바리스타 로봇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맞습니다. 네. 얼마나 사람보다 더 정교하게 잘 타겠어요. 정확히 입력된 그람 대로. 주셔갖고 그러니까 그런 일정한 부분들. 맛을 내주는 데는 오히려 네. 이러다가 점점 여기 3% 진행 로봇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는 안 살아야죠. 네. 우리 박재희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좀 알아봤고 혹시 우리 탁프로님은 오늘 시장에서 좀 유익 있게 살펴보신 뭐 섹터라든지 아니면 좀 이슈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은 뭐 이렇게 맞아요. 좀 뭐 색깔이 그렇게 있는 장이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네, 어제 네, 한번 맞아요. 올랐고 오늘 쉬어가는 그런 그림인 거기 때문에 뭐 우리 부장께서 잘 많이 터치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부장님은 늘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네. 로봇이 근데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네, 이미 한 20년 지나면은 집에 로봇 하나씩 다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로봇 청소기도 하나 없는 집이 많죠. 네, 그만큼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꿈꿔왔던 맞아요. 거 대비로는 좀 더디지 않나. 예전에 백투더 퓨처 보면은 네. 지금 우리 다 날아다니는 거 뭐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 이제 기술의 어떤 그 발전이라는 게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이고 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저는 이제 영화 같은 거 옛날 보면 중세 시대나 지금이나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 들고 있지 뭐 그다음에 룰이 생긴 거 말고는 뭐 다르게 사는 거 별로 없지 않나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뭐 아니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세까지 갑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네. 큰 틀에서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 생기고서 많이 바뀌었나요?
행태가 물론 굉장히 만남은 편해졌죠. 편해지고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고 그거 말고는 뭐가 바뀌었을까? 네, 거북목 됐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런 것들. 암기력 떨어지고. 기억 떨어지고. 네. 예전에 진짜 전화번호 진짜 많이 외웠는데. 저 한 3, 40개 외웠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정도 외웠던 그죠, 거 같아요. 그죠. 친구들 번호도 어지간하면 다 외웠고 네. 가족들은 뭐 당연히 외우는 거고. 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신촌 시계탑에서 저녁 7시에 보자 그러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쵸. 거였고 그때는 음. 90년대는 네. 지금은 뭐 좀 시간 바꾸자 정도지 뭐 많이 바뀌었나요? 저는 거의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믿는 거는 세상이 되게 빨리 변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전혀 빨리 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메타버스도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고. 아니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죠. 네. 그냥 메타버스 시대가 올 수는 있지만 공존하는 거고 메타버스 온다고 해도 우리가 맞아요. 실존하는 우리의 삶 자체는 저는 큰 영향 주지 않는다고 그런 것 봐요. 같아요. 뭔가 말씀하신 대로 공존이지 이거 하나 없어지고 저거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물론 중간에 과도기적인 시기도 있고 어느 순간에 가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바뀌는 게 보일 때, 바뀌는 게 매출을 꽂힐 때 그때 주식해도 충분하거든요. 늦지 않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전기차 10년이나 산 사람 망한 사람 많아요. 맞아요. 10년 후에 왔잖아요. 메타버스도 작년에 엄청 좋았잖아요. 지금 아유. 주가도 50%씩 빠졌잖아요. 저도 예전에 네. 모바일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2차 전지에다가 너무 일찍 투자해놔가지고 한 10년 고생했었어요. 모바일이랑 2차 전지는 왜요? 아니 배터리, 핸드폰에? 휴대폰이나 노트북용 배터리 막 이런 부분들 너무 오래전에 투자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되게 힘들었었어요 중간에. 네. 하여튼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네. 우리가 템버거를 노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느 정도 충분히 그 흐름만 잘 보일 때만 해도 엄청난 수익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래 산업에 투자하세요. 뭐 그런 관련 뭐 책들도 엄청 많잖아요. 네. 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보시고서 좋다고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하여튼 현명한 투자들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우리 박진희 부장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